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섰습니다. 2달 전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이번 조치 배경이란 설명인데요. 특히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 나온 조치라서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용은 물론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에 활용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도 군용으로 의심되면 통제됐지만 일본을 콕 집어 조치에 나선 건 2달 전 대만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때문입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 관광, 유학 자제령과 일본 영화, 공연 제한 같은 이른바 한일령에 이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건데 특히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엔 히토류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对其实施出口管制是国际通行做法，体现了中国坚定维护世界和平与地区稳定、积极参与防扩散国际努力的一贯立场。 지난 2010년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과 일본 선박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도 중국은 일본에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나왔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역사적 공통분모를 강조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한일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한국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판다와 바둑, 축구 등을 고리로 케미를 쌓았다고 청와대가 회담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샤오미 휴대전화와 자장면 역시 대화 소재에 올랐습니다. 상하이에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최대 관전 포인트였던 한한령 해제 문제. 양 정상은 축구와 바둑을 시작점 삼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석자얼음을 예로 들며 다소 더디더라도 양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반발짝씩 상황이 진전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 주석은 바둑이나 축구 교류에 문제가 없다라면서 석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라는 말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혐중혐한은 결국 양국 국민의 정서 문제인 만큼 판다 한 쌍을 대여해달라고 수차례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하니 한국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2달 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쌓은 케미를 더 돈독히 했는데 특히 당시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휴대전화가 빛을 발했습니다.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서해 구조물 문제를 꺼내자 당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시 주석이 관심 있게 들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왕이 외교부 장과 건배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고 왕이 부장도 한중 간의 일치한 목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자리를 옮긴 이 대통령은 차기 국가주석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천지닝 당서기와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우호적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내고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중 마지막 날 이 대통령 행보의 키워드는 경제와 역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독립운동 역사를 기리며 방중 일정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3박 4일 국빈 방중 일정은 경제와 안보, 문화와 역사를 교차하는 숨가쁜 광폭기조 속에 이어졌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관계 복원의 분기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을 일면에 배치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주요 관영 매체들 역시 한중 정상회담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며 이번 만남이 관계 복원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회담에서 한중이 화합을 귀하게 여기고 남과 어울리면서도 맹종하지 않는다는 뜻의 이화 위기 화의 부동을 언급한 점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표현을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으로 해석하며 양국 정상이 관계 안정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환구 15도 사설에서 한중이 실질적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습니다. 短短2个月，我们2次见面，实现互访，这体现了双方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 중국 매체들은 또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일본 침략에 맞서 싸운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상하이 해방일보와 신민만보 등은 이 일정을 한중 간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상징성이 강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일본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역사 문제를 통해 일본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겁니다. 所以他去那边呢，表示他传承这种大韩民国的一个法统啊，一个历史啊，这个是一个韩国总统取得政治上正当性一个很重要的一个仪式啊。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상하이 일정이 맞물리며 한중 관계가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일단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일본과 몇 달째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갈등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에 말을 아끼며 중일 관계에 관한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第三国間の会談でもありますので、一方の側の発言の逐一を含めて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中国とのさまざまな対話についてはオープンの姿勢を堅持しているところです。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일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扉を閉ざすようなことはしておりません。このような姿勢の下で中国側と意思疎通を継続しながら、今後も国益の観点から適切に対応を行ってまいります。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 군국주의에 함께 대항했다는 시 주석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 동조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편을 들지 않도록 못을 박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2개월 만에 또 성사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왔는데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과 중일 갈등을 고려해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이 대통령으로서도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고 아사히 신문은 한중 관계를 개선해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외교전에 대한 일본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 기조를 유지한 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현장 한 컷입니다. 자,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습입니다. 2달 전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만났던 이들은 이번엔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나란히 맨 채 안부를 주고받았는데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꺼내 셀카를 찍을 준비를 합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바로 지난해 경주에서
시 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인데요. 마치 이를 의식한 듯 화면 속 두 사람은 눈이 반달처럼 접히며 한껏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평소 포커페이스로 알려진 모습과는 사뭇 다른 표정인데요. 딱딱한 외교 무대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죠. 이후 시 주석 내외와도 어깨를 바짝 붙인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셀카 한 장을 더 찍는데요. 격식은 내려놓고 웃음은 화면 가득 담긴 모습입니다. 잠시 뒤 SNS에 올라온 사진, 화질은 확실하죠? 이 대통령의 한 줄이 분위기를 다시 살립니다. 국빈 방문 사진에 인생샷이라는 말이 붙고 외교의 장면도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한 컷이었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이어 중국 권력 서열 2, 3위와 연쇄 회동을 가진 이 대통령은 모처럼 형성된 우호 분위기 굳히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상하이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민생과 평화를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리창 총리는 양국 관계가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면서 협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两国各界对此是普遍表示欢迎的。我相信，随着双方各领域合作的不断推进，一定能够为两国人民带来更多的福祉。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채널만이 아니라 안보, 국방 분야에서도 교류와 소통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리창 총리가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한 공통 경험을 토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장격이자 서열 3위로 평가받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공식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在习近平主席和总统先生的战略引领下，中韩关系重回正轨，迎来了新的局面。 청와대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포함한 역사 분야 협력이 과거를 매개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유용한 사례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9년 만에 국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부터 자오러지 위원장까지 중국 국가 권력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났습니다. 한중 간 모처럼 형성된 우호 분위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본궤도를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TV 성수환입니다.